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비농업 고용에 따라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 발표와 동시에 급락했던 미증시는 보고서 세부 내용의 부진함이 확인되자 일부 되돌림을 보였습니다. 다만 고용이 강하면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여전한 우려 속에서 다음 주로 예정된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또 이 성공하는 투자자는 끊임없이 빛을 향해 가야 되겠죠. 그 길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선견 선생입니다. 자, 저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지표들이 또 엇갈리면서 굉장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지표는 없습니다만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죠? 이번 주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많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성공 투자 솔루션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양호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 부진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국채금리 반등에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동결 속에 러시아가 원유 상한제에 반발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증시 개장 전 주요 상품들의 흐름은 어땠을지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 복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유럽 시장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자, 차트를 잠깐 좀 보실게요. 나스닥 차트 먼저, 분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분봉 차트를 보면 자, 16시, 17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인데요. 거의 박스장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의 캔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캔들을 좀 보면 자, 보세요.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일단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저번 주에 일단은 많은 이슈들을 양산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고 있고 캔들 하나하나의 꼬리들도 굉장히 좀 길게 빼면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항상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을 굉장히 좀 많이 타는데요. 12월 달 같은 경우 11월 말부터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래량이 좀 급감을 하면서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박스장의 모습을 거의 전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박스장 매매, 박스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뉴욕장이 그래도
30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장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불안감의 연속입니다. 불안감의 연속 속에서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시장 체크 시간에 한번 말씀 좀 드릴 건데, 유럽도 지금 긴축을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좀 미비한 긴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크게 추세가 없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항생 잠깐 보겠습니다. 항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생 일봉을 잠깐 보면 굉장히 기세가 좋게 지금 오르고 있죠. 11년입니다. 11년 만에 최저점을 찍으면서 월봉 잠깐 볼게요. 자, 이게 2011년입니다. 2011년의 하단이고요. 제가 펜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2011년의 하단이고요. 2016년의 하단입니다. 그리고 2022년의 하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1년 전의 가격을 모두 깨고 기술적 반등이 지금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일봉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10월 31일 날 14,000대를 찍고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 시간대는 오후 주요 시간대입니다. 오후 주요 시간대는 내리고는 있지만 박스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항생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뒤에 골드랑 오일도 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박스장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제가 데칼코만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죠? 데칼코만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단은 같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게 일단은 흘러가고 있고, 자, 지금 요 상승이죠. 이 상승이 끝난 후에는 아마 박스 횡보장이 옆에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좀 예측이 됩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를 살짝 줬기는 했는데요. 여기 좀 좁게 보시면 지금 2시부터 자, 오전장에 횡보를 좀 치다가 2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여기 뭔가요? 수렴과 발산 지역이죠. 수렴과 발산 지역에 한 가지 포인트만 딱 좀 짚힙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일단은 좀 그려드리면, 여기 수렴과 발산에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 포인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매도 포인트 보이시고, 여기까지 오는 일단은 추세를 한 번 정도 좀 하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유럽장은요. 17시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횡보 박스장을 얘도 그리고 있다. 자, 그래서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7시 이후에도 매도 포인트나 아니면 진입 포인트가 보이지는 않는 이런 모습을 오늘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추세를 한번 줬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가장 장점이 뭡니까? 적은 종목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17시 시작하고 17시 유럽장이 시작을 하고, 자, 수렴과 발산 지역이죠. 수렴과 발산 지역에서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요 정도 나오겠죠? 네. 골든 크로스 되고 양봉이 드는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일단은 잡으실 수 있고,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어떻게 됐죠? 21선을 이탈하는 종가, 캔들이 21선을 이탈하는 종가에서 여러분들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가서 여기까지 청산을 하는 이런 모습. 자, 틱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틱수를 일단은 계산을 해보면, 자, 요 정도입니다. 지금 80.54 정도네요. 80.54에 들어가서 자, 81.44까지 약 90틱 정도. 약 90틱 정도. 수렴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출연한 이평선 매매 기법 및 여러 가지 기법들 복귀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세계 리턴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풀 영상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걸요. 자, 그래서 80.54에서 매수 포인트 하나 찍을 수가 있겠고요. 80.54에서 들어가서 21선 이탈하는, 종가상 21선 이탈하는 캔들까지 약 90틱 정도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 수 있는 이런 룸이 나온다 보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장, 유로장 봐야겠죠? 유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은 직접적인 매매 시간이죠. 17시부터는 그닥 그렇게 큰 추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추세를 주진 못했고 17시에 시작해서 매수 포인트가 여기 정도 지금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정도 일단은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한 여기까지 조금 이렇게 가는 이런 짧은 추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평선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매도 포인트가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도 매도 포인트가 나오고 여기에도 매수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가 하나 나와서 지금 쭉 길게 보겠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나오죠? 자, 지우고요. 매수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일단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나오고 21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 여기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이런 룸이 나오고요. 자, 여기 매수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데드크로스 나오는 지역은 여러분들 눌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여기 지금 매수를 들어가셨고 추세상 매수죠. 추세상 매수가 나오는데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온다. 이쯤에서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봅니까? 눌림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눌림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21선 이탈, 두 번째 21선 이탈 지점이 여기입니다. 첫 번째 매도 포인트 여기고요. 매수 들어갔을 때, 자, 매수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청산 포인트는 여기가 되고 두 번째 청산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홀딩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일단은 기르시면 좋겠다. 제 방송 일단은 굉장히 좀 열심히 보시면 홀딩하실 수 있는 능력도 기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출연하는 날은 계속적으로 기법 검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5일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횡보 박스를 치는 이런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오늘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복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시간 동안 거래가 되는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이 주요 상품 흐름 복기를 해봤습니다. 어느덧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제 증시에도 한파가 불어오게 될지, 아니면 또 증시에는 산타랠리가 오게 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저희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이 양호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또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세요? 결론적으로는 산타랠리는 온다라고 저는 보고요. 산타랠리 온다. 네, 산타랠리는 오고 네.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뭐 1월 첫째 주 정도까지 산타랠리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딱 그 홀리데이 기간이네요. 네네, 딱 산타랠리는 온다라고 일단은 보는데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거의 맞물리는 내용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었고 파월에 중요한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FOMC가 마지막으로 있죠. FOMC 딱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타랠리는 온다. 산타랠리는 오고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차트가 움직일 건가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제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잠깐 내리고요. 자료를 잠깐 내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좀 해드리면,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왜 오느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타랠리가 오려면 어떤 모멘텀이 일단은 필요하죠. 자, 차트를 일단 보시면, 자, 지속적으로 지금 대세 하락장이 계속됐죠. 저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부근에서 정확히 이 부근입니다. 1400에서 1500 라인 제가 찍은 이 부근에서 이 부근까지 지수가 찍었을 때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매도는 보지 않겠다.
단 매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시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변곡의 모습을 찾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1년 정도 이어온 대세 매도에 대한 제 생각을 여기에서 일단은 바꾼 겁니다. 여기에서 예고 드린 대로.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요.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1400에서 1500 라인을 터치를 하고 시장이 위로 간 다음에 다시금 내리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 자, 다시 내리는 시나리오는 이건 어디까지 갑니까? 10,000포인트를 깨려고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것이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기에서 뭡니까? 하단을 바로 다이렉트로 깨는 거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거든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는데, 자,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중간선거 이전이었습니다. 중간선거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중간선거 이후에는 랠리가 위쪽으로 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만약에 하방으로 힘이 더 붙는다라고 하면 10,000포인트 깨는 것을 도전하는 이런 그림, 이번의 시나리오죠. 이번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 추세가, 이 하방으로 가는 추세가 일단은 중간선거 이전까지만 되고 중간선거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기본적 분석을 한번 다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 12월 달에는 FOMC가 있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CPI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일단은 보면 현재 7.7%였죠. 저번 달에 7.7%인데 이게 0.1%라도 더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안도를 할 것이다. 자, 산타랠리에 대한 조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CPI가 7.7%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7.7%. 7.7%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7.7% 이하로 일단은 내려와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FOMC가 일단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0.75%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사실상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상관은 없어요. 무슨 상관이 없어요?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예요. 0.5%를 올린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건데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0.5%만 올리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이거를 금리 인하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자, 기술적 분석으로도 뭡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도 사실상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한 달 정도 전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락의 50%, 우리가 이제 피봇 지수를 조금 대입을 해보면 하락의 50% 넘는 게 어디입니까? 12,112였습니다. 12,112.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걸 일단 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이걸 깼기 때문에 전저라인입니다. 전저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오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냥 튀어오르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합쳐진 겁니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은 뭡니까? CPI가 더 떨어지는 것. 플러스 뭐예요?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살짝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FOMC에서 0.5%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 어떻게 끝나죠? 4.5%로 그냥 마감을 하는 겁니다. 4.5%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럼 뭡니까? 시장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금 쏠 수도 있고요. 이 저점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을 하는 이 정도까지요. 어디까지 상승을 하느냐? 4월 고점이다. 4월 고점입니다. 4월 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산타랠리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오늘 사실은 주제인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산타랠리 이후에는 시장이 이 정도 선에서 박스 횡보장을 펼치면서 내년 상반기에 레벨 다운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레벨 다운의 근거는 뭐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지수는 레벨 다운을 하게 될 것이다가 일단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잠깐 내리고요. 다시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랠리 온다라고 해주시니까 유튜브의 시청자님이 산타랠리 온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더군다나 제가 온다라고 하니까 네, 반응이 그렇죠.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연일 매도 들어주셨던 매도 요정이셨잖아요. 1년 동안 제가 매도만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상 또 그거를 찍었으니까 자, 산타랠리 일단 오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가지 제가 또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키워드를 지금 2개를 잡아드렸죠. 2가지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시차.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의 효과로 물가가 잡히고 소비가 잡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물가와 소비 지표들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게 낮아지면서 뭐가 와요?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노동지표입니다. 노동지표의 하락, 실업률의 상승. 예를 들면 구인 이직 보고서의 그 갭 차이죠. 갭 차이의 리버스.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대량 실업. 대량 실업 다음에 페드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페드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피벗에 대한 정의를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피벗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지금 금리를 0.75% 올렸는데 0.5%를 내린다라고 해서 0.5%만 올린다라고 해서 이것을 피벗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 경제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경제 사이클이에요. 경기가 과열되면 쿨다운 시키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뭡니까? 경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과열이 되면 식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올리는 겁니다. 이게 경제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경제 사이클인데 그럼 지금은 어느 순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은요.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아직 시작 단계라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자, 페드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씁니다. 금리 인상 카드를 써서 높아진 경기를 과열된 경기를 시키는 거죠. 과열된 경기를 시키면서 이 임계점 있죠? 이거를 제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임계점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 여기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구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 지수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지금 이 구간인데 지금이죠, 여러분.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 지표가 내려가는 지금 이 구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하강이 되고 경기가 하강이 되면서 후행적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다? 노동지표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비농지표가 낮아지고 구인이직 보고서의 수요와 공급의 그 갭 차이가 줄어드는 이 현상. 이게 임계점 0을 넘어선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노동지표가 그렇게 낮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노동지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죠. 실업률이 올라가면 해고 사태가 벌어져요. 자,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는 여러분 한 가지 지표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업률입니다. 제가 2022년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노동시장 그리고 실업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2023년이요. 실업률이 대세입니다. 왜냐? 자, 금리 인상, 소비 물가 지표, 그 다음에 경기 하강, 노동지표, 노동지표의 하락, 그 다음에 뭐예요? 대량 실업으로 인한, 대량 해고로 인한 경기 침체. 그 다음이 뭡니까? 여기죠? 경기 침체 다음이 뭐예요? 아,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겠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으니 이제는 경기를 올려야겠다. 이 구간이 뭐예요? 피벗입니다. 피벗이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지만 시장은 항상
시장 참여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시장은 0.5%만 금리 인상을 해도 속도 조절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항상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 큰 이슈는 뭐가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리겠습니다. 자, 2022년에는 지금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금리 인상을 통한 소비와 물가 지표의 하락. 그거를 지금 우리가 9.1%, CPI 9.1%가 피크아웃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이 제로에 대한 임계점을 넘게 되면 뭐예요? 경기 하강과 노동 지표의 하락, 그리고 경기 침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2023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경기 사이클의 제로 임계점을 넘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여러분 빠르면 2023년 상반기에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의 피벗이 나타난다. 연준의 피벗은 뭐예요? 절대적인 피벗, 정말. 진짜 피벗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와서 경기가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아우성이 나올 때, 그럴 때 뭡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게 되죠. 이게 경기 사이클이고, 2022년은 어느 구간이다? 이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2023년은 이 구간에 지금 도달을 할 것이다.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시차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최종 보스는 뭐가 되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지표가 하락을 하고 침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피벗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차가 있다. 1년 내지 2년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22년 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1년입니다. 이제 반절 온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신세계 리턴즈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레포팅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강조드린 게 뭐예요? 14개월에서 20개월 정도여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그게 뭡니까?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1년에서 2년을. 지금은 이 구간이고 내년부터는 이 구간이다. 그래서 연준의 피벗은 이 구간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수하고 대입을 시켜보면 산타랠리 후에 2023년은 노동시장의 어떤 하락, 눈에 띄는 하락입니다. 제일 선봉장에 설 것은 뭐예요? 실업률의 상승일 겁니다. 그 전에 구인이직 보고서, 그 다음에 비농지표에서 먼저 어떤 시그널을 준 다음에 끝판왕은 실업률의 상승이에요. 실업률의 상승 후에 여러분들이 피벗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뭐다? 2023년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상반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도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기사가 났죠. 그게 그 얘기예요. 왜냐? 1년을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수에 대입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나스닥 10,000포인트의 도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미국만 가는 건 아니죠. 유로도 갑니다. 유로존도 가는데, 자, 유로존의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보시면,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유로존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렸죠. 자, 첫 번째,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10%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10.6%까지 올랐는데요. 일단은 내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으로 예측이 10.7%예요. 그러니까 11월에 조금 내렸는데 12월에 더 크게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4.0%인데 12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5%로 오릅니다. 자, 근데 유럽은요, 아직까지
유로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밖에 안 돼요. 유럽연합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금리를 너무 많이 빠르게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가 100% 올 것이고 이 금리를 안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10.7%까지 더 치솟을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봉착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 유럽의 고민이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자, 구인이직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인이직 보고서 일단은 자, 실제와 예측이 일단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떤 한 달 만에 이런 지표로 뭔가 파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보시면 이게 1대 1.9까지 올랐었어요. 뭐가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원하는 곳은 1.9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게 일단은 1대 1.7까지 지금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1대 1.7까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리버스가 돼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한 1대 1은 가야 어떻게 됩니까?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뒤에 그 파월이 얘기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요.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태다. 하지만 이게 꼭 리버스가 돼야 된다. 수요와 공급이 지금 조금 엉망으로 돼 있다. 자, 구인이직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자료냐면 자, 신체 진입 시기 인플레이션이 짙은 파란색이고요. 자, 2년 후의 인플레이션이 회색입니다. 자, 코로나는 일단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2020년 2월은 안 보셔도 됩니다. 경기 침체로 저는 일단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자, 침체 시기 인플레이션, 2년 후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자, 낮아지죠? 자, 요거 하나 빼놓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자, 70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예,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오일 쇼크도 있었고. 자, 낮아지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2년입니다, 2년. 왜 굳이 모든 데이터에서는 2년을 얘기하는가예요. 그게 제가 키워드에 잡아드린 겁니다. 뭐예요? 시차입니다, 시차. 금리 인상 후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피벗이 일어나는 기간이 14개월에서 20개월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2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러프하게 보면 2022년 2월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23년 말에서 24년 초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 후에 뭡니까? 그 후에 페드는 피벗을 하게 된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번 확장을 해볼까요? 우리가 현물, 주식을 갖고 가야 될 때, 주식을 신규 진입해야 될 때는 언젠가 이거예요. 자, 지금 산타랠리 시작할 때 진입하실 겁니까? 반짝인데? 아니죠.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입니까? 이전에 주식 방송 죄송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현물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예요? 연준이 피벗을 할 때, 전후, 실업률이 최고로 갈 때,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 경기가 지금 침체됐다라고 오피셜로 경제 안정국에서 발표를 할 때, 그때가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때 현물을 사야 된다. 그때 현물이 오를 것이다. 그 기간이 언제다? 2023년 후다. 2023년 말일 수도 있고 2024년 초일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티셔라. 그러면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은 아니다. 왜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침체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언제 물타기를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물타기를 굳이 하신다라고 하면 언제 하셔야 돼요? 예. 연준의 피벗 바로 전에 하셔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키워드로 잡아드렸던 뭐예요? 시차가 중요하고 그 시차는 뭐예요? 14개월에서 20개월이다. 약 2년을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구인구직도 구인이직 보고서도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준비한 거를 제 빠른 속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번 주에 이슈는 많이 없지만 저번 주에 너무나도 중요한 힌트들을 우리한테 많이 줬기 때문에 자,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 잠깐 조금 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 날 보셨을 때겠지만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드리면 요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12월 인상속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발언 일단 해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크게 일단 반응을 했고 해피하게 반응을 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완전한 피벗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오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12월에 인상속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럼 뭡니까? 올해 금리 상단은 4.5%가 될 것이다. 일단 이거 자 4.5%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 계속 나옵니다. 뭐냐면요. 구인이직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이 지금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나는데 이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13년 동안 자산을 축적했던 50대 이상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해고를 당하면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트럼프 때부터 장벽을 쌓아놨잖아요.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장벽을 쌓아놨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기조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었죠. 공급이 확 줄어들었어요.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줄어들어서 뭡니까? 임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걸 파월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구인이직 보고서 정말 중요하다. 구인이직 보고서, 비농지표, 그리고 실업률 이 세 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인플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인플레이션 언제 끝납니까? 한 2024년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이슈다. 자, 요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싶으시냐라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폴 볼커 말씀드리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제가 세웠죠. 뭡니까? 금리의 상단은 몇 프로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테일러준 치고도 알 수 없어요. 왜냐? 테일러준 축은 가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 기준금리보다 항상 CPI 기준으로 CPI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책정을 해서 물가를 항상 눌러왔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4.5%일 거예요. 올해 말까지 4.5%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현재 7.7%입니다. CPI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PCE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6.0%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이평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5%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을 그래도 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지표가 떨어질 겁니다. 이 골든크로스 되는 이 시점이 금리의 상단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골든크로스가 됐다고 해서 금리 상단일 거는 없어요. 왜냐?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상단의 어떤 시발점은 알 수 있겠죠. 어디입니까? 4.5%. 기준금리 이평선이라고 보면 4.5%가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7.7%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되는 이 시점이 뭡니까? 금리 상단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개념을 딱 넣어두시고 앞으로 2024년까지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이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의 최종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남아있으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시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증시 개장 까지 지금 10초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10초 이후 바로 저희 미증시 개장 상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하락세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그럼 차근차근 상품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오늘 밤 9시경 12,000선 테스트를 하다가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11시가 다가오면서 한풀 더 크게 빠졌는데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는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주는가 싶었는데요. 계속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5일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과 오펙 플러스 감산 유지에 여전히 오늘도 강한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는데요. 지금은 3%대가량 오른 배럴당 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 심리적 지지선인 1,8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등락을 거듭했지만 1,800달러 선 계속 잘 지켜내주는 모습인데요. 개장 직후에도 큰 움직임은 없으면서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1,802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 달러 인덱스가 104선까지 밀려나면서 상대적인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1.0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상품별로 오늘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10년물 국채금리가 3.5%대까지 내렸고요. 달러 인덱스는 104선까지 레벨을 낮춘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전거래일 약보합 마감했던 나스닥, 오늘도 큰 강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이거를 사실 뭐를 들어야 돼요? 사실은 다 들어야 돼요. 네, 양손에 다 쥐고 계시네요. 박스장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지금 어떤 현재 매수 매도 포인트를 일단은 잡아 드릴 수는 없어요. 자, 일봉을 일단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가장 안 좋은 게 사실은 매매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이 그물대에 갇히는 게 가장 안 좋아요. 왜냐면 그물대는 우리가 매물대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매물대에 갇혀버린 겁니다. 매수 매도에 매물대 일단은 갇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기적인 흐름만 일단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타 매매입니다. 단타 매매를 일단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일단은 컷 걸고 하시고, 단타 매매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는 5일선 기법이나 21선 기법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면요. 자, 이게 중요한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봉을 지금 왼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봉을 지금 중간 정도, 일단은 중간 정도는 다 매우 보이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에다 잡으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직선을 한번 조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하락분입니다. 이 하락분에 대한 50% 가격이 지금 넘었어요. 이 하락분에 대한 50% 가격이 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전 저점을 깨지 않는 한에서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하거나, 그렇죠?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쏘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아까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조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지금 큰 그림을 조금 보셔야 되고요. 한 이평선 매매나 아니면 우리 일목 그물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일봉을 켜두시고, 여러분들 어느 차트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차트 켜두시고 5일선, 21선, 그리고 일목선을 맞을 때, 그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목선을 맞을 때 여기에서 매도,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이렇게 하시는 이평선 매매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또 12월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는 날이고, 지금 일단은 상황 자체가
어떤 흐름을 보는 상황은 아니다. 추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음 CPI 발표까지는 굉장히 조금 박스 횡보를 많이 타는, 그래서 일목 이 그물대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그 박스 횡보장이 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포인트는 일단은 매수 쪽으로 포인트를 일단 잡으시고요. 왜냐?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위로 산타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로 일단은 포인트 잡으시고 5일선, 21선 그리고 일목입니다. 일목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타시는 이런 전략이 일단은 좋아 보이고, 자, 관망을 들었던 이유는 오늘은 일단은 관망이 있고요. 지금 왜 관망을 들었냐면 아직 이 매수 포인트가 오지 않았죠. 예, 매수 포인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들은 거고요. 이 5일선, 21선 최소한 오늘 21선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룸은 있습니다. 한 1500틱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관망하시다가 이 포인트에서 큰 그림으로 매수 포인트 들어가시는 전략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천천히 느긋이 12월은 매매를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12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나오게 되는 CPI 지수 확인하기 전까지는 박스권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관망 전략을 들어주셨지만 좀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일 EU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 매수 들어주셨어요. 일단은 흐름이 매수이기 때문에 네. 매수를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네. 네. 차트 잠깐 보죠. 예, 3분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럽장 이후부터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분봉상으로.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자, 21선 일단 넘어야겠죠. 자, 82.75 정도 되네요. 82.75를 일단은 넘으면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 93달러까지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자, 보세요. 조금 넓혀서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일단 잡아드리면 21선 82.75를 넘어서면,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어디죠?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일목 상단 정도 됩니다. 85달러 정도. 자, 85달러 정도. 85달러를 넘으면 다음은 어디죠? 여기죠? 자, 87달러 정도. 85, 87. 자, 최소한 85, 87 여기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찍을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21선 82.75달러를 넘으면, 자, 여기 보이시다시피 85달러와 87달러, 85와 87달러까지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각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힘이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내가 당장 매매를 해야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평선 매매 기법 쓰시면 돼요. 뭡니까? 자, 골든크로스 나왔죠.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봉의 종가에 진입하는, 양봉의 종가, 이 정도죠? 양봉의 종가. 자,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양봉의 종가에 진입하는 82.42달러 정도네요. 여기에 진입하는 이런 매매 전략. 자,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양봉의 종가 진입.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당일 주요 상품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